윤석열이 아마 짜증나지. 뭐 정부에서 막 올라오고 이만큼 뭐 여기저기 국가기관에서 올라오고 사인만 하고 야 술 먹으러 가자 이런 거요. 왜 그걸 내가 아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60명이 당했잖아요. 너무 인원이 그냥 많고 또 문재인 정부보다 인원이 많은 데다가 다 이상한 사람 비전문가들로 그거 세력들 뭐 그냥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 그냥 기능주의 요원들까지 안정권에 누나 갖다 집어넣고 호스트바에 만난 사람 집어넣고 코바나 콘텐도 집어넣고 뭐 그냥 일가 친척 집어넣고 뭐 강릉의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집어넣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5, 60명이 마지못해 잘렸는데 잘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불고 나갔어. 기자들한테 몇몇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그 기자를 통해서 직접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먼저 윤 대통령은요 출근도 늦게 하지만 퇴근도 3시간 4시간 출근이 퇴근 시간에 남는데 술 먹으러 가는 걸 늘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니까 막 그냥 신경질 나니까 막 윤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간 거죠. 그 김건희는 힐러리를 꿈꾼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은 대통령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때려 죽어도 30%는 국힘당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울산 시장 아줌마 인터뷰 충격적인 거 알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습니다. 오래된 그 인터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출마를 해도 힐러리처럼 출마를 해도 조그만 뭐 해가지고 중도 모아가지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선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알고 뭐 남편이 승진하는데도 본인이 주도를 했고 출마하는데도 천공과 함께 작동을 했고 되고 나서도 뭐 윤석열은 뭐 나는 대통령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탄핵을 돼도 그만이고 안 당해도 그만이고 그런 스타일이잖아. 윤석열은 뭐 이러면서 뭐 그냥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자기 사람이고 자기한테 김건희한테 집중화됐는데 무슨 제2부속실이 필요합니까? 그냥 대통령실 직원이 다 내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김대기 비서실장도 자기 집에서 출퇴근했잖아요. 11월 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사가 있는데도 안 먹혀 들어가는 대통령 비서실장 뭐 움직이는 게 이번에 60 며칠 만에 김건희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나타난지 아시죠? 넷플릭스 CEO가 영화배우 이정재와 함께 사진 찍은 거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기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 투자할 때 김건희가 다 거기 개입을 해서 지시를 내리고 보호를 받고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김대기 실장이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따구로 답변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언론은 잠자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전주 시민,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빼놓고 목사님들도 잠자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심각한데 제가 제가 그 몰카 공작을 했다고 비판하잖아요. 국힘당과 대통령실이나 극우 세력들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유명한 백화점의 쇼핑 가방에 선물을 들고 제 다음에 접견하러 들어간 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공작을 하고 그것도 제가 꾸며낸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 선물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의 부인으로서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할 무렵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몰라요. 20개 업체로부터. 그 이제 마지막 피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때는 20개 업체로부터 그래가지고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카드로부터는 4,400만 원, 도이치모터스로부터는 2억 얼마, 게임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코마나 컨텐츠 직원들하고 껌딱딱 씹으면서 김건희한테 뭐 이렇게 우리 남편이 누군데요? 그러면 어느 기업의 CEO가 총수나 관계자들이 누가 거기 후원을 안 해주겠습니까?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전시회를 한다고 후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고소고발을 했고 최강욱 의원도 고소고발을 했는데 작년 2월에 졌잖아요. 저쪽에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랬으면 조심해야지. 검찰이라는 이 작자들이 윤석열 그 검찰 권력이 무서워서 그 수사를 제대로 한 건가요? 안 했단 말이에요. 덮고 은폐하고 축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되고 제 크리스찬 디올백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또 뇌물수술을 했잖아요. 언제? 한남동 관저에 11월 7일 날 입주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첫 출근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있던 23일 날 2022년 11월 23일 날 낮 12시 30분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학대학에서 출발한 종합대학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1,000만 원 단가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학교 로고가 새겨진 백석예술대라고 하는 그 로고가 새겨진 트럭에다가 싣고 한남동 관저 앞에 딱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초병들이 이제 본부에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경호실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큰 대문이 굳게 닫힌 대문이 쫙 열리면서 그 트럭이 들어갔다가 얼마 있다가 나와. 그것을 저와 그리고 또 더 탐사 직원들이 포착을 하고 그래서 더 탐사에서 작년 연초에 대서 특별했지 않습니까? 뉴 탐사가 됐죠 지금은. 그랬는데 그 짓을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가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김영란법은 너희들이나 지켜. 너희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선물 받아도 돼. 이런 심정으로 살아와가지고 아무 죄의식도 없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도 이 KBS 좌담에 내가 그거 보고 텔레비에 내가 아주 그냥 돌멩이 던질 뻔했어. 능청을 떨잖아. 능청을 모르는 척하고 제 건도 다 알 뿐더러 과거에 검사 간부 시절에 자기 와이프 김건희가 업체로부터 삥 뜯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한남동 관저에 고급 소나무 분재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어요. 두 매일만 살잖아요. 강아지들하고. 왜 몰라요 그거. 근데 능청을 떨면서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뭐 받았대나? 근데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받든 어쨌든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국가 원수급의 대접을 받았어요. 저의 선물이 국가기록원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놀라운 개인적인 영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국정 수행한 도중에 타국의 정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물건과 선물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할 수 있고 각국 정상들과 의전상 교환한 선물들이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에 해당돼야 국가기록원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임기가 맞춰야 갈 수 있는데 인제 임기 중반도 아직 안 지난 자가 거기에다가 넘겼다고 괴배를 늘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 제조 공장이에요. 진실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그 핸드백 사다가 들켰으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데 호객행위 삐끼한테 당했다는 말이 이게 어디 그런 수준의 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김건희 여사는 정말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대통령의 직책을 본인이 차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 표현으로는 최재형 목사 표현으로는 대통령직을 본인에게 집중화, 중점화, 그리고 독점화, 그리고 이용화했다 이렇게 나는 표현합니다. 권력을. 그런데 그 이용화했다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독특하게 전 세계 어느 민주사회 국가에서도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영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뺏어서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민주주의 이 공부하는 정치학에서 분명히 이걸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저는 5시 정각에 마칠 겁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올라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16장이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7장뿐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진에 인풋의 자리를 잡아요. 영어로 말하자면 인풋. 가운데 선명하게 악수하는 장면, 김건희 여사를 센터에다 집어넣고 윤석열 대통령은 뒤통수만 나오든지 옆모습만 나오든지 아니면 코딱지만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동정 사진입니까?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인 거죠. 아웃풋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웃풋은 흐리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흐리게 처리하거나 관심 밖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인데 내가 이거 하도 떠들었더니 사진 다 내렸어 지금. 내가 하도 떠들었더니 이 부속실을 설치하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고요. 그 외에도 정말로 천박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는 그래도 저는 목사라 그런지 제가 상처받은 건 괜찮아요. 근데 제 다음 접견자들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 들어갔더니 뭐 노 메이크업에다 노브라에다 면티에다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쓰레빠에다가 두 다리를 올리고 코는 가래침을 계속 봤는데 그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고 앞에 수북히 싸놓고 뱉은 가래침 휴지에 또 뱉고 뱉을 때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컨택을 하면서 뱉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냉수 좀 달라고 그랬더니 쌍화차 드려라 그리고 이런 제2부속실이 작동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부인의 그 어떤 고고한 캐릭터를 유지해야 되고 영부인이 뭐를 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비서들이 내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앉자마자 무슨 말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 우리 뉴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말부터 막 정치 얘기부터 나오는 거야. 유시민은 방배동에서 그 70평대 아파트 빌라에 사는데 왜 진보 언론들은 그걸 안 다루느냐 뭐 이런 말부터 자기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리플리시 증후군, 허언증 환자 뭐 이런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묘한 구석이 있고 그런 여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점에서 무속인 청공이라는 자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정도로 저는 던져줬으면 기자들, 깨어있는 뉴미디어 대한언론 기자들과 깨어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학대 교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그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자를 꼭 뽑아주시고 그리고 연말에는 꼭 대선을 우리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복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린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1분 안에 맞춰야 되겠네요. 네 가지를 해야 되면, 첫째, 디올백 사건 특검을 추가해야 돼요. 제 사건과 한남동 관저 소나무 분재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이제 조사가 돼야지. 디올백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 다음 접견자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 받아온 거 특검해야 되고, 커버나 컨텐츠 시절에 전시의 명목으로 130개 업체, 20개 업체, 이런 업체부터 수십억을 받은 거 특검해야 되고, 디올백 특검. 두 번째, 청봉 특검. 세 번째, 건진법사 특검. 건진법사는 아직 내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한 명씩 두들겨 패야 되기 때문에, 건진법사는 생쥐같이 국책사업에 관여하고 아주 지금 더 맹활약 중입니다. 청봉은 드러나면서 활약을 하는데, 건진법사 특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김건희 일가 특검. 아버지 김충식, 엄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아, 언니 김지영, 형부 유병규, 이런 자들이 2000년도 초반에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할 때 그 법인체 이사들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 대통령실 비서실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김충식 씨가 뭐라 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 이 유치를 그렇게 피 터지게 수백억을 들여서 외유를 순방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갔는데 일부러 져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들 사업이 지장했을까봐 사우디의 심기 건드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도 몰카에 들켰어요. 김충식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 카메라에. 우리가 일부러 져줬다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일부러 져줬어.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장인, 영부인의 아버지가, 의붓아들 아버지지만 뭐 의붓자 쓸 필요가 있나요? 엄마하고 살면 아버지지. 그런 특검을 해야 되면서 네 가지 특검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특검을 추진하고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염치도 없게 거부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복구해야 되고, 이 네 가지 특검을 밀어붙이면 올 가을에 그들이 탄핵을 당해서 총선을 치른 올해 대선도 치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예언자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